자, 여러분. 암호화폐 ETF. 와, 이거 진짜 간단하고 매력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냥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는 그 ETF, 그 껍질을 한번 싹 벗겨보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들어 있을까요?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더리움 ETF를 샀어요. 그럼 여러분 계좌에 진짜 이더리움이 딱 들어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품들이 내세우는 건 아주 명확하죠. 뭐 복잡한 암호화폐 지갑이니 개인키니 이런 거 전혀 없이도 우리가 쓰던 증권 계좌로 아주 편하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이 편리함,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열광했죠. 맞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ETF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더리움을 사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믿음 뒤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아주 복잡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이 ETF가 뭘 담고 있는지 그 재무제표를 직접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펀드 설명서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더리움 ETF를 사도 그 펀드는 실제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정말 의외지 않나요? 아니, 그럼 대체 뭘 산다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ETHES라는 이더리움 ETF가 실제로 뭘 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역이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라? CME 이더리움 선물 계약이라고 쓰여 있죠. 실제 이더리움이 아니에요. 바로 이 선물 계약이라는 걸 무려 414개나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선물 계약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미래의 가격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에요. 뭐 베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나 한 달 뒤에 이더리움을 3,000달러에 살게 하고 약속 도장을 찍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당장 실제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까 그 표에서 만기일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맞습니다. 선물 계약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딱 정해진 날짜, 즉 만기가 있다는 건데 이게 마치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숨겨진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펀드는 만기가 다가오는 계약을 계속해서 다음 달 계약으로 갈아타야만 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롤러버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1번 계약을 팔고 2번 계약을 사고 또 2번 계약 만기 다가오면 팔고 3번 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 비용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화면이 핵심을 딱 보여주네요. 자, 펀드는 이제 곧 만기가 될 6월 계약을 팔고 새로 7월 계약을 사야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해서 7월 계약이 6월 계약보다 더 비싸면 어떡할까요? 이걸 콘텐고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펀드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사는 걸 매달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손실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실제 이더리움 가격은 올라도 펀드 수익률은 그걸 못 따라가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비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우리가 직접 내야 하는 아주 명확한 비용도 있어요. 바로 운영보수입니다. 이더리움 ETF, EET의 경우엔 투자자가 매년 펀드 자산의 0.95%를 운영보수로 내야 합니다. 사실상 선물 계약을 계속 롤오버 해주고 관리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투자하면 혹시 좀 더 안정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기초자산인 암호화폐의 가격을 따라가는 거라서 그 본질적인 변동성 위험은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 수익률 표를 보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1년 동안 비트코인 ETF는 44% 넘게 올랐는데 이더리움 ETF는 오히려 36%나 하락했어요. 반대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ETF는 45% 손실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 선물 구조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그 무서운 변동성을 전혀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모든 금융상품 설명서에 있는 경고 문구이긴 한데요. 특히 이런 상품에서는 이 말이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암호화폐의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내가 투자한 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ETF의 껍질을 벗겨보면서 뭘 확인했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암호화폐 선물 ETF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실제 코인이 아니라 선물 계약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롤오버 비용과 운용 보수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엄청난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선물 ETF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요, 단지 이 ETF 하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모든 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죠. 결국 우리가 어떤 상품에 투자하든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요?